결혼도 했고 혼인신고도 끝냈고 사진도 몇십 장 내고 다 해서 비자가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결혼했는데도 비자가 거절되는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8년차 이민행정 전문사 행정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어도 결혼비자가 불어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결혼비자 준비하실 때 엄청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비자 신청은 뭐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나의 비자 신청 목적을 주장하고 설득을 해서 비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출된 서류들을 딱 봤을 때 심사관이 이 부부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확신을 못하면 거절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비자를 허가받으려면 비자 발급 기준에 맞는 요건들을 준비하고 또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비자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한국에 초청하는 취지의 비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청장이든 결혼 배경 진술서, 교제 경위서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쪽에서 좀 적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쓰고 잘 쓴다기보다는 심사관이 싫어하는 부분을 조금 걸러내면 좋겠죠. 그래서 결혼비자를 발급하는 법적 기준 4가지와 두 번째는 초청장, 교제 경위서 같은 거를 쓸 때 심사관이 싫어하는 서면은 어떤 것인지 이 2가지에 대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비자 심사를 할 때에는요, 심사관이 주관적으로 그냥 느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결혼비자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혼인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법률로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이라고 해서 12가지 정도를 딱 법률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기준이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범죄 외에 결혼비자 발급 기준이라고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보면요. 첫 번째, 혼인의 성립 여부. 혼인의 성립 여부에 충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객관적인 거 있죠.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했는지 여부겠죠. 예전에는 부부, 국가 양국의 결혼증명서를 요구했었는데요. 국제결혼이 좀 많아지고 또 국제 커플들의 국적도 다양해지면서 혼인신고가 국가에 따라서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기간도 1년씩 걸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 개정이 되어서 한국에만 혼인신고되어 있으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국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 혼인의 진정성이라는 면에서 좀 더 신뢰를 받을 수는 있겠죠. 두 번째, 소득요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법무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데요. 2025년 현재에는 2인 가족 기준 약 2,40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그 대표적인 서류로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죠. 소득이 못 미치는 분들은 예금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어 구사 능력.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토픽 1급 자격증, 세종학당 이수증 등이 있죠. 마지막으로 주거 공간입니다.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 공간의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곱시원이라든지 모텔, 비닐하우스 같은 곳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어떤 공적인 서류들을 제출하면 객관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결혼비자 발급 기준에 가장 첫 번째로 명시되어 있는 거, 바로 교제 경위 및 혼인 의사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초청장이라든지 교제 경위서라든지 이런 서면을 작성해서 심사관에게 우리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런 서면들을 잘 쓰기 위해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심사관이 가장 싫어하는 서면은 뭘까요? 바로 감정적인 서면. 아무래도 감정적인 서면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비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많은 서면들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일기처럼 수필처럼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쓴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했고 저도 외교관이 꿈이었다 그런 내용들을 쓰는 분들도 봤는데요. 그러면 일단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겠죠. 심사관이 쭉 읽어나가면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소만 빠르게 딱딱 체크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사가 쓰는 서면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심사관 입장을 많이 고려하면서 서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양식적인 면에서만 말씀드려 보자면요. 행정적인 문서 같은 좀 정형화되어 있는 서면의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비자를 허가해 주십시오 하는 입장인데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좀 구미에 맞춰줘야 돼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문서 양식과 비슷한 형식으로 써야지 읽기가 편한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 글씨 크기라든지 줄 간격이라든지 글씨체 이런 것들도 좀 행정기관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쓰고 있고요. 또 혼인의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심사관이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서류를 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서류로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련 서류들을 배치하는 이런 것들에도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심사관도 사람인데 이렇게 신경 써서 내면 훨씬 비자 발급이 이제 수월해질 수 있겠죠. 오늘은 결혼비자 발급해주는 기준 4가지와 심사관이 싫어하는 서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구절절 감정적으로만 쓴 서면을 싫어한다.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편하도록 서류를 첨부하는 거에도 좀 신경을 쓰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결혼비자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거나 자해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또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결혼 이민자분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